TV 제조 엔지니어링 부분에 어, 줌 라이브를 맡고 있는 류용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또 이제 첫 번째 어, 이제 소개하는 세션이고, 또 저희 한석기 소장님으로 말씀드리면 또 4차 산업혁명 또 책을 쓰시고 또 이런 협회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기존의 매니팩처링 쪽으로 또 많이 하셨고, 또 그래서 최근에 K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꿈과 혁신의 미래, 지금 책을 쓰셨죠? 네, 이런 책도 예, 지금 나올 것 나오시고, 같아요. 예, 나오겠죠? 예, 네. 그래서 많은 제조기업의 실제 현장을 방문하고 기존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혁신, 과거와 다른 그런 새로운 혁신의 미래를 어, 이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한석기 교수님, 한석기 소장님한테 저희 앞으로 K 스마트 팩토리의 꿈과 혁신의 미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장님 뭐 소개해 주시고 방송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박수를 치셔도 저한테는 잘 안 들리지만 제가 이제 대표로 쳤습니다. 자, 오늘 좀 아직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이제 K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조심스럽지만 여단지 꿈이라는 말을 붙였고, 이제 이게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대략 1시간 정도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저에 대한 소개는 우리 사회자님이 잘 소개해 주셨으니까 뭐 특별하게 더 할 건 없고요. 뭐 좀 강의를 하는 일도 하고 있고 자문을 하는 일도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몇 권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아마 조만간 또 새로운 책을 한 권 더 여러분들께 선보일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스마트 공장은 목적이 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이 부제가 이제 K 스마트 공장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꼭 뭐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일들을 이번에 CNG TV에서 좀 강연을 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아젠다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양해를 구할 거는 2주간의 감기하고 아주 몹시 심하게 싸우다 보니까 여전히 목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간질간질해요.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기침을 하거나 조금 발음이 불명확해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실은 우리가 적지 않은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 변화 속에 그래도 계속 좀 주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대략 2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년 플러스 10년인데 처음 10년은 주로 외국에서 일어난 변화였고요. 그 다음 10년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변화가 확산되고 또 이후로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이야기는 그러한 10년 플러스 10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목격하고 이제 근거를 찾게 된 K 스마트 공장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K 스마트 공장 과연 누가 쏘아 올리는 걸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와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60명이 70명 가까이 되시네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런데 이 K 스마트 팩토리가 어쨌든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세상에 드러날 건데 잘 되려면 우리 생태계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에는 제조기업, 또 공급기업, 그리고 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 컨설턴트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 1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10년 플러스 10년.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아무래도 독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독일 2005년 그 카우저 슬라우테른이라고 하는 독일의 약간 남서부 쪽에 있는 이 도시에서는 독일 인공지능 협회라고 하는 그 협회 그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스마트 공장 KL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KL은 카이저 슬라우테른의 그 약어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그 용어인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주 의미 있는 회의를 하게 시작됩니다. 최초에 모인 사람들은 7개 조직에서 온 대략 한뭐 열대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논의를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훗날 우리는 이 지역, 이 또 건물에서 벌어진 일들을 두고 스마트 공장의 발상지가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의 주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외신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뭐 이런 미디어 이런 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고 있죠. 자, 스마트 팩토리 KL에는 그 줄케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이제 은퇴했어요. 항공학자입니다. 우주항공 쪽에서 일하던 분이 어느 날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KL에 조인하면서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단체는 비영리 단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7개 기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뭐 참가 비용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아주 큰 돈 아니고 연회비를 조금 내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의미 있는 원칙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멤버사가 참여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만약에 A라는 기술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다른 회사가 혹시 있어도 새로운 멤버를 기술이 중복되게 받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회사는 많지만 현재 여전히 한 50개 기관으로 멤버 수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기관을 뭐 특별히 홍보하거나 뭐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그 로고들이 좀 있죠. 뭐그 렉스로스도 있고 여기 페스토도 있네요. 하팅도 있고 피닉스 컨택. 또 시스코도 있고요.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멤버로서 참여하게 됐죠. 50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여기에 그 기여하면서 다양한 어떤 기술 융합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꿈꾸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그 테스트 베드를 만들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또 선두 주자들이 잘하는 일이 있죠. 다른 나라에서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바로 확인하고 바로 흉내내고 실행하는데 우리나라 안산과 또 창원에서 동일한 모습의 스마트 제조 혁신 센터가 만들어져서 안산이 물론 훨씬 전에 만들어졌고 창원은 그 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테스트 베드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폭넓게 만들어진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질적으로는 이 스마트 팩토리 K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보여주기, 흉내 이런 거를 하는 반면에 스마트 팩토리 K는 처음의 생각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조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 예컨대 스마트 워크벤치도 만들어서 또 세상에 그 기술을 선도보이고 여러 가지 제조 모듈, 그리고 로봇을 활용해서 하는 협업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선보이고 세상에 우리가 하려는 일들이 하나씩 이제 구현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추구했었던 것들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듈형 생산 제조 라인을 통해서 시장이 원하는 유연 생산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고객 맞춤형 생산을 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비전이고 스마트 팩토리의 꿈이며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모여서 그런 꿈꾼 배경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실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실제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동안에 실은 다양한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살펴본 바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살펴본 거라는 건 국내외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LS 일렉트릭이 의외로 빨리 이런 이 사람들의 비전에 다가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실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이유로 저는 이 스마트 공장이 한국의 스마트 공장이 K 스마트 공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물론 이 스마트 공장 KL, 즉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이 사람들의 꿈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활동 덕분에 이러한 이제 신문의 큰 일들이 2011년 4월에 있었는데 한글로 제가 좀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3월 인터넷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겠다고 2011년 4월 1일 공식적으로 세상에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한 곳이 바로 하노버의 메세 박람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표를 한 세 사람의 주역이 있었는데 헤닝 크커먼 박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죠. 독일 할리먼 의장인데 실은 이 7명의 이제 멤버들이 처음 모였던 그 SAP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은퇴해서 이제 할리먼 의장이 되면서 이제 이런 발표를 했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독일 교육부 장관이고요. 루카스 박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독일 인공지능 협회의 발스터 박사. 이 세 사람이 이제 모여서 이런 내용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세상은 이런 발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내용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시대가 열렸고요. 그 이후로 이제 4차 산업혁명 등등이 이제 펼쳐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이제 스마트 공장 KL이 했던 일들을 펼쳐보면 이 사람들은 2005년에 이제 이렇게 작은 출발을 했지만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제 연구와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2019년에 프로덕션 레벨 4라는 개념을 정립했고요. 2020년에는 프로덕션 레벨 4라는 기술을 실제 입증을 해서 그 데모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동영상도 발표되고 그랬는데요. 2021년에는 이와 같은 것을 구현하기 위한 또 레벨 4 에코시스템이라는 개념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서 이런 거를 배우다가 얼른 고치는 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인더스트리 5.0을 이야기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도 부족한지 5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레벨 4 이상의 세상이 필요할지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아주 선도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주목을 끌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레벨 5를 이야기하고 있고 인더스트리 5.0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이 아닌 5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것들이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스마트 팩토리 KL은 그러한 일들을 정말 그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좀 참고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왜 프로덕션 레벨 4를 제안하고 실제 우리는 더 이상 레벨 5를 논하지 않는다. 그 레벨 4, not 레벨 5, stupid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이해하여야 된다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정말 지난 이제 2005년 이후 정말 광풍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클라우스 슈밥 같은 사람들 다 기억하시죠? 클라우스 슈밥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졌는데 그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태국에 2019년에 갔을 때 클라우스 슈밥 사진을 보여주니까 태국의 그 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대단히 민감하지만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이제 광풍이었던 것이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팩토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옮겨가는 모습을 봤었고요. 또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제조 3.0이라는 것이 스마트 공장으로 변한 것도 봤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암호화폐, 블록체인 요즘 다시 이제 뜨는 이제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요. 그 외에 또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이 앞에서 했었던 그 디지털 팩토리가 뭐 DX라는 이름으로 또 이름만 살짝 바꿔서 또 새로운 혁신이 키워드로 크게 주목받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싫든 좋든 우리가 또 코로나 현상도 경험했고요. 또한 최근에는 ESG 경영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지만 이제 AI, 그중에서도 그 제너럴 그 AI에 해당하는 AGI가 이제 점점 우리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키워드들이 등장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저는 이제 특별히 오늘 주제와 걸맞는 내용을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2023년도 자료는 아직 이제 입수가 안 돼서 2022년까지의 자료인데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앞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했어요. 무려 3만 개의 사업을 그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런 일들을 했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소위 우리가 이제 그 레벨을 이제 레벨 1, 2, 3, 4 이렇게 따지거나 아니면 기초, 중간 1, 중간 2, 그다음에 고도화 이렇게 따진다면 기초나 중간 1 수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 물론 이 레벨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레벨 수준 진단하는 것은 많은 편차와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래도 스마트 공장이라는 수준이 있다고 하면 대체로 대한민국에서 3만 개 했었던 사업은 대체로 기초에서 조금 위쪽의 수준에 있다라고 보면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이렇게 많은 양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양이 이제 질을 구축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변화와 어떤 그 기초적인 어떤 변화를 바꾸는 그러한 전환점에 들어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2023년에 이제 했으니까 한 3만 아마 3만 한 2천 개 정도의 우리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요. 이 활동은 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00년에 우리가 이 비즈니스 확산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수립을 해서 이게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서로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대체로 최종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 제조, 특히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떠맡겠다 했고 산업통상부는 주로 제조업의 르네상스라든가 산업 디지털 전환 쪽의 역할을 맡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새 정부에서 2027년까지 신디지털 제조 혁신을 하겠다 해서 2024년 9월에 발표했죠. 고도화 5천 개, 또 민간이 주도하는 2만 개의 디지털 전환을 더하겠다. 결국 스마트 공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한 3만 2, 3천 개 했는데 앞으로도 한 2만 개 더하겠다라는 발표를 받고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다행스럽게 앞으로 할 일들은 기초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 관리 때문에 되게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이제 거의 10여 년 정도의 경험이 쌓였고, 그 전에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여러분, 스마트 공장이 명쾌하게 손에 잡히시나요? 자, 지금부터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 5분짜리입니다만, 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스마트 공장, 실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한 공장을 견학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다양한 아주 그
호기심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시는 현장 직원들과 질의응답도 하면서 자기들이 궁금한 이야기들을 묻고 질문하는데 제가 이 동영상이 끝나면은 여러분들과 이제 질의응답을 바로 할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습이 실은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주체들의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떤 배역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그런 관점에서도 동영상을 받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너와 나의 스마트 공장.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공장의 실체와 이해를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대화와 현장 견학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AI이며 AI 목소리로 녹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쌤, 근데 저희 학교에 내년부터 스마트 팩토리 학과가 생긴다면서요. 맞아요. 요즘 신문에서 스마트 공장 걱정학교, 정류장에서는 스마트 공장 인력 양성, 5G 이런 포스터를 보는데 도대체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가 뭐예요? 스마트 공장은 지능형 생산 공장으로 IoT라 불리는 사물 인터넷과 AI라 불리는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공정이라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동시에 최고의 생산 효율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형 생산 공장을 말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선생님이 너무 설명 잘했죠? DK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이 방문하는 것은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는 DK 주식회사라고 가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 이러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안전사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상상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직업을 잃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직업을 잃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는 생산 현장에서도 전문 기술을 갖는 그런 전문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준이 많이 높아져야 합니다. 전에는 일 중심의 업무만 하다 보니까 전문 기술력을 습득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의 중심이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기술 습득을 통해서 그러한 인재가 개발돼야지만이 현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오늘 몇 개 생산했는지가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이러면 사람이 어려워하는 걸 로봇이 해주니까 정말 편하겠네요. 자, 로봇이 있어서 편하다고 그러죠. 네. 방문을 했는데 여기 설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로봇가 다 설치가 되면서 현재는 하나 개당 생량 8.7초 걸려요. 원래는 15초 정도 걸렸거든요. 자, 조립 공정입니다. 아까 보니까 로봇 부분으로 다 자동화 공정이 돼 있던데 여기도 다 자동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립 공정을 자동화시키자는 제안을 합니다. DK 주식회사에 대해 스마트 공장이란? 저희 DK 주식회사의 스마트 공장이란 앞으로의 미래 사활에 걸려있는 하나의 핵심 과제입니다. DK 주식회사는 스마트 공장이 저희 직원들이 이루어냈고 저희 회사의 미래를 저희 직원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은 자동화 솔루션이나 자동화 기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더 스마트해지고 더 관리 능력이 더 촘촘해지고 미래 경영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자세히 더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을 저희 직원들이 꾸려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이런 스마트 공장을 저희는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 사활의 경쟁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공장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AI 기능을 써서 이제
원래 있었던 동영상을 제가 좀 짧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나오는 그 여러 주역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시면서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스마트 공장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스마트 공장의 정의 이런 것들은 거의 정답에 가까운 말씀을 했는데요. 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이야기들, 시각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긴급 질문한다면 학생들이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생태계의 주체인 제조업체, 또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 또 스마트 공장 컨설턴트, 그리고 정부 지원기관이 1, 2, 3, 4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학생들의 시각이 어느 것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혹시 괜찮으시면 채팅창에다 한번 번호를 한번 입력해 봐 주시죠. 학생들이 나는 어디에 해당된다. 예. 아마 뭐 여러 개를 쓰실 분도 있을 거예요. 자, 2번 나왔습니다. 1번 나왔어요. 1번. 제조업체라는 얘기.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와우! 2번. 기술공급업체. 3번. 네. 컨설턴트. 네. 그래서 정부 얘기는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이, 정부 한번 1번 있으시네요. 그렇죠? 자, 계속 이렇게 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학생들이 이제 대화를 보시면 일자리 걱정도 하면서 또 그러나 현장을 보면서 이런 건 자동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이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안전하겠다. 이러한 시각들을 보여요. 그런데 이제 또 정작 그 다음 질문에 나오는 교사의 모습은 어떤 거야? 교사는 물론 처음에 한 번만 등장했는데 매우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요거는 뭐 답이 뭐 거의 뻔하니까 그 긴급 질문을 이제 살짝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교사의 역할도 여기서 찾아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요. 대체로 저는 아마 정부기관이 늘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제 실제 그 공장을 이제 만들고 구축하고 운영해야 되는 이 DK 주식회사의 상무님과 차장님의 그 설명은 어땠나요? 사모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이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미래이고,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해줘야 되고, 또 와서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겠는데, 약간 좀 울렁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차장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죠. 생존과 관련된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은 자기네가 만들었다. 즉, 자기네 직원이 만든 것이고, 스마트 공장의 미래는 결국 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예. 자동화에 초점이 잡혀 있지 않고 자동화의 자동화, 의사결정의 스마트화, 뭐,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 이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프레스 전문 회사거든요. 근데 프레스 쪽의 공법을 가지고 그것에 그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품질을 굉장히 상향 안정화시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자신들의 생존과 관련돼서 이 스마트 공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학생들이 질문하는 우리 일자리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연치 않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혹자들은 실제 이러한 현상을 보시기도 전에 그 피상적인 일자리 걱정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생존, 의사결정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시간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가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도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 회사, DK 주식회사를 실은 여기 함정이 있어요. DK 주식회사는 공장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셨던 공장만 봤을 때 이 공장이 기초일까요? 중간 1일까요? 중간 2일까요? 한번 써보시죠. 기초 1, 1. 네,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1이라고 말씀하신. 참고로 기초는 집계를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중간 1, 중간 1은 중간 2가 나왔네. 중간 2가 나왔네. 오케이. 그 레벨 3를 말하는 건데 중간 1. 중간 1은 모니터링을 하고 벌어지는 일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죠.
중간 1. 고도화 1도 나왔네. 고도화 1은 그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동영상을 같이 짧은 시간에 보셨지만 이렇게 많은 전문가가 이렇게 다양한 분석을 하는 게 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스마트 공장 수준 진단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저는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수준 진단에 대해서 너무 목숨을 걸지 말라. 사실 정부에서는 이런 쪽에 굉장히 이제 비용과 이런 시간들을 많이 들여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다듬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성과가 있을까? 이렇게 잡혀지는 이제 어떤 통계들이 유의미한 일들을 만들어주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의 극복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넘어서야 될 일들이고, 앞으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10년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했다라는 거를 숫자로 살짝 보고,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회사는 어떤 수준이라 보는가 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도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다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회신을 주셨어요. 뭐 실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K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꿈인가,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스마트 공장에 K자를 붙이도록 한 회사들은 여러 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대기업의 사례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례 외에도 저는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중견 기업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포스코 같은 회사들이 그러한 이제 꿈을 쏘아 올린 회사고요. AI 진공로를 운광로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는 이제 자신들이 좀 부족했었던 디지털 트윈을 만들겠다, 메타 포스코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2023년 얼마 전에 했었던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자신들이 했었던 일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또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공급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LS 산전, 즉 현재는 이제 LS 일렉트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이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도 조립 공정이 중점으로 되어 있는 회사로서 어떻게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특히 벤치마킹으로서 지멘스 같은 회사들을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했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두 회사 공이 이제 뭐 세계 등대 공장 반열에 오르는 그러한 이제 인증도 받게 됐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회사도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른 회사들한테 소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는 뭐 등대 공장을 받지는 않았어요. 오늘이라 신청하면 100% 등대 공장 받을 겁니다. 근데 할 필요가 없죠. 저는 신청하는 거 반대입니다. Anyway, 이 회사는 이제 등대 공장 같은 거는 하진 않지만 내부에서 끊임없이 기술 혁신 발전을 하면서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HMGICS라고 하는 그 스마트 팩토리 KL에서 사람들이 그 고객 주문 생산에 의해 대응할 수 있는 회사, 그 유연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이런 것들을 설립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공장을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최초로 만든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만든 회사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일을 소개할 때 그저 한국 사례만 보고서 말씀드리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은 이제 외국에 있는 사례들도 틈틈이 또 꾸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제가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면 지멘스 같은 공장은 조금 조립 공장 중심의 20년 전에 만들어진 오래 공장을 좀 업데이트한 소위 그레이필드 공장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컨셉이 다르죠. 그러나 나름 유연 생산을 하는 컨셉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ABB가 만든 이탈리아에 만든 공장인데 여기는 이제 등대 공장으로 선정도 됐는데요. 여기도 등대 공장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지멘스하고 좀 유사한 지멘스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의 유연 생산을 하는 회사고요. 미쯔비시는 일본에 있는 미쯔비시는 이 두 개의 유럽 회사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쉬 같은 회사도 이제 요 회사들이 다 이제 스마트 공장 KL을 처음에 인더스트리 4.0을 처음 만든 주축 회사 중에 이제 한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도 자신들이 하던 일들을 연결시키고 또 유연화시키고 이제 계속 노력해서 미래 공장으로 바꾼다. 그래서 현재 보쉬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유연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오쿠마라든가 또 마삭 같은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은 전혀 컨셉이 다르게 이제 그 고객 주문을 소화하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연중 24시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고객 주문을 받아서 고객 맞춤형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NC 기계, 즉 자동화 설비를 주축으로 한 그러한 공장을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장들의 모습은 조금 틀리고요. 또 중국에 있는 그 메이디, 또 샤오미, 또 쿠투스마트, 또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도 나름대로 스마트 공장, 뭐 인도 4.0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디 같은 회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서 뭐 자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회사들도 이제 메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자동화 중심으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불을 끄고 우리는 스마트폰을만 제조한다라고 하는 방식의 미래 공장 뭐 이런 컨셉을 하고 있고, 쿠트 스마트폰은 신사복을 만드는데 고객 주문형 신사복을 만든다. 알리바바는 다품종 중량 생산으로서 아주 다품종을 만들지만 꼭 필요한 만큼을 만드는 그런 유연 생산을 한다. 뭐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또 BMW의 이제 폴란드 공장은 조금 이제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 공장인데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테슬라는 그 네바다에 이제 그 5번째 공장을 지으면서 굉장히 생산성 중심의 어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을 해서 봐도 저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대한민국의 HM긱스만큼 실제 그 유연 생산, 고객 맞춤형 유연 생산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께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편하게 보시죠. HM직스의 시작점은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시의 구조도 변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도 등장합니다. 도시 인프라와 모빌리티, 사람이 신개념 기술 솔루션을 기반으로 모두 연결되는 곳이 스마트 시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We anticipate that a growing number of individuals will be eager to explore new mobility services and new devices far beyond what's available now. Therefore, we concluded that in the future, the demand for various mobility solutions will grow so much that producing them all in a single factory will be a challenge. A completely novel approach in manufacturing is therefore necessary. In this context, we established HMGIX as the integrated urban microfactory, which would be close to customers to produce a large variety of mobility devices to respond to their needs, as well as directly interact with them to anticipate those needs better. HM직스는 축구장 6개 규모의 7층 높이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공간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부품을 분류하고 공급하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과 고객 경험 및 차량 인도 공간, 3층은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제조셀, 4층은 공간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디지털 커맨드 센터, 5층은 차량 완성도를 테스트하는 스카이트랙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 로봇, 물류 등이 다양한 기술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거대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이 필요했습니다.
가상의 공간에 건물, 설비, 시스템의 실제 상황을 투영한 쌍둥이 공장을 짓고 디지털 트윈이 모든 시스템과 설비를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합니다. 사람은 가상 공간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공장을 컨트롤하고 로봇은 가상 공간을 참고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The digital twin serves multiple functions, monitoring using 3D visualization, optimizing production operations through simulation, and orchestrating all activities of the physical factory. It will take decisions directly and provide instructions to the various manufacturing systems, even in the face of last-minute changes in demand or supply. Plus, it can also respond proactively by forecasting and understanding possible issues. HMGICS focuses on pushing the boundaries of smart manufacturing for new mobility solutions. They require flexible automation of physical and decision processes to reach the highest level of productivity and responsiveness. Traditional factories typically have a linear production model along conveyor belts. However, HMGICS adopts a different approach, elliptical cells. While a conveyor belt functions in linear, the cell manufacturing system is a parallel structure where each process is interconnected flexibly. The most notable advantage of the cell manufacturing system is its capacity to swiftly adapt and optimize the production plans for complex and multi-models. This implies that it can promptly respond to varying consumer demands simultaneously. Even as the number of vehicle models being produced increases, intelligent optimization algorithms can effectively compute and adapt. What makes cell manufacturing possible is a system that seamlessly integrates and optimizes each cell. Data standardization is imperative to make the system work. Within HMGICS, a multitude of research, testing, and production activities conduct daily, yielding data throughout these intricate processes. HMGICS is implementing a single data model, as well as a unifying platform for IoT, AI machine learning operations, visualization, and simulations. Also, the entire factory is equipped with 5G network, facilitating real-time data exchange and analysis across all operational areas. The 5G network has been particularly helpful to ensure continuity of operations of our fleet of mobile robots, which are critical to deliver cars and parts on time to each cell. Ultimately, HMGICS embodies the concept of a software-driven factory for its day-to-day operations. 가상과 현실이 완벽히 싱크로나이즈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디바이스가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MGICS를 보면 로봇의 몸은 실제 공간에 있고 로봇의 두뇌는 가상 공간에 연결돼 있거든요. 작업자는 가상 공간에서 업무를 내리고 로봇은 실제 생산 라인에서 부품이나 차체를 이동시키는 거죠. 또 조립, 검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 설비를 관리합니다. 로봇 덕분에 사람은 반복적이고 무거운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로봇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단순한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학습된 데이터로 최적의 루트와 타이밍을 계산하면서 움직이거든요. 모든 로봇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덕분에 손과 발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AI 기술은 사람의 지시 없이도 자동 물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이 됩니다. 차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부품이 보통 수만 가지인데 이 부품들이 공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필요한 부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 라인까지 운송할 것인가 하는 거죠. HMGICS에는 부품을 보관하는 거대한 자동화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고가 부족하면 부품을 자동으로 주문하거나 생산 셀에서 필요한 부품을 로봇이 알아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주 군더더기 없는 방식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연구하고 적용한 기술들이 결국 새로운 자동차 생산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MGICS can be envisioned as a unique laboratory dedicated to the exploring and producing various mobility solutions. The technologies being researched and developed by the Hyundai Motor Group are deeply intertwined in HMGICS. 인류의 이동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큰 비전 아래서 싱가포르의 대학교나 연구기관, 또 이곳에 위치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와도 공유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은 바로 반영하고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는 것. 그게 HMGX가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기술적 도전이 모여서 HMGX라는 공간이 탄생한 것처럼 이 노하우가 계속 쌓이면 미래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할 새로운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우리 고객이 새로운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그의 이야기를 실은 한 3년 전부터 주목하고 있었고요. 원래는 2022년 말에 완공이 돼서 오픈됐어야 하나 1년 정도 완공이 지연돼서 2023년 11월에 완공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HMGX는 메타 팩토리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어 쓰기도 했고요. 본래에 갇힌 자동차 개발 제조 공급에서 이제 개인 모빌리티를 고객 맞춤형으로 유연 생산하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 혼자서 이런 일들을 다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같이 합쳐서 이러한 K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드림을 좀 더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들보다 먼저 그런 꿈들을 세상에 선보이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한 일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일이 있는데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과거의 한국 회사들의 특징은 남들이 하는 거 쫓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하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됐고요. 물론 남들이 한 것들을 참고하고 융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또 융합하는 그런 사례들이 당연히 있는데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한 것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스마트 시티 속에서 스마트 공장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유연 생산이라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가장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했으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셀 생산과 모듈 생산을 도입한 걸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그 모듈 생산이나 셀 생산은 쿠카, 그 로봇 만드는 회사죠. 이쪽에서 매트릭스 프로덕션이라는 컨셉으로 발표한 바는 있지만 누구도 실제로 구현한 적은 없는 그러한 일들을 HMGX는 해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있는 가까운 곳에서 마이크로 팩토리라는 개념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일도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또 다른 남들이 한 일들을 융합한 일도 많이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을 현대자동차식으로 이제 잘 소화를 해서 메타 팩토리를 이제 제안하게 됐고 또 AI를 굉장히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특별히 머신러닝이라든가 공장 제어 그리고 5G는 이제 뭐 거의 기본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을 비롯해서 로봇이나 AMR 등을 아주 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공장을 운영한 걸 볼 수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HMI 우리가 보통 이제 터치하거나 마우스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움직임을 하는 거에 이제 보이스가 추가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공장이 이제 아예 시험 주행장을 통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워크플레이스도 이렇게 다민족들이 함께 일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제 글로벌 회사로 된 모습들도 좀 특별하게 보이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내연기관 엔진 차량들이 이제 전기자동차로 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있어서 이제 부품 공급망 이런 회사들을 이제 선도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고 덕분에 실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공장 성공 사례 한 10가지가 있다면 한 7가지가 이쪽 부품 기업 사례에서 나올 만큼 현대자동차의 이런 비전과 활동들이 부품 회사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고요. K 등대 공장도 한 3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70%가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그만큼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스마트 공장에 열심하게 한데도 이런 역할들을 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대체로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다 기초 이상이고 또 중견기업은 중간일 수준의
어떤 수준으로 스마트 공장을 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덕분에 자동차 품질 이런 것들이 아주 전반적으로 상향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현대자동차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시청자분 중에서 현대 출신이 있을 텐데요. 현대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사진을 못 찍게 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자료를 어디다 공개하면 큰일 나요. 바로 전화 옵니다. 예.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모든 매스미디어를 초청해서 마음껏 찍고 촬영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예,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신 있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공장 안에 수직 식물 공장을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로봇이 운영을 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공장의 벽과 바닥이 칙칙한 녹색이나 시커먼 색깔이 아니라 다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HM기스가 우리 K스마트 공장의 어떤 시초 또는 그 근거가 될 만한 근거들이 여러 가지 보이죠.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 K스마트 공장의 꿈이라는 거를 이제 HM기스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은 한 회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태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생태계는 네 가지 주역이 있습니다. 저는 대략 한 250개의 사례를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겸손을 하려고 한 200개라고 썼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좀 들여다본 회사의 로고도 이렇게 해놨어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K스마트 공장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역은 기술 공급 기업입니다. 아마 이 시청자 중에는 이 기술 공급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2,000개 넘는 회사가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친 집 같아요. 너무 많아요. 아마 7, 80%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 300개 남고 나머지는 점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배경과 이유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실제 이와 같이 K스마트 팩토리가 진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말 실력 있는 회사들, 정말 대우받아야 되는 회사들, 정말 알찬 그런 그 역할하는 회사들이 승승장구해야 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제 그 역할들을 해야지 이런 일들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회사들 사례를 대략 한 700개, 국내 기업 700개, 일본, 제가 특히 이제 일본 기업을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 쪽은 별로 쓸만한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국내 기업들 한 800개를 조사해서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그 K스마트 팩토리 이런 이름으로 치고 들어보실 수 있는데 원하시면은 저기 댓글로 그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초청할게요. 초청 안 하면은 못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솔루션 공급 기업을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대가를 바라고 하고 있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경험한 대로 이제 계속 거기다가 올려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기술 공급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기업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기술 공급 회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회사 이제 조직이 있죠. 바로 정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정원이라고 얘기하는 영어로는 팁하죠.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여기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일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산하에 이제 테크노파크도 있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도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테크노파크 여러 군데 있는데 현장을 너무 안 가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잘 몰라요. 정말 기업들이 뭘 원하는지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래도 노력 많이 했죠. 3만 개 이상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잘하도록 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조직이 바로 정부기관인데 아마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 이제 컨설턴트입니다. 국내에는 이제 2024년에는 아마 500명이 활동할 것 같아요. DX 코칭단, DX 평가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마이스터니,
뭐 등등 다 이름 바꿔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여기 선발이 했더라고. 선발이 했는데 지금 200명 선발 중이에요. 400명은 작년에 이미 선발해놨고요. 2월 달에 확정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양한 조직에 이제 그 소속을 두고 기업체를 도와주는데 이분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은 이분들이 저는 보통 40라고 얘기하는 모든 영역들을 다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IT 하는 분들이 OT를 알 수도 없고 또 OT 하는 사람이 또 AT, 자동화 쪽을 잘 알 수는 없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없죠. 어떤 사람들은 CT라고 말하는 연결 기술도 좀 알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죠. 서로 협업을 해야 되고요. 서로 도움을 주시고 받고 이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럴 때 우리 이제 K스마트 공장의 꿈이 더 가까워진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주역의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K스마트 공장을 국내에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을 피운 거를 저는 전 세계에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래도 이제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활동하면서 얻었던 이야기들을 한 10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어,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은 남들이 뭐 하라고 해서 또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목적을 갖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정부 지원 자금 얼마 받으려고 하수입니다. 예. 그래서 고수는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야지 스마트 공장 선순환 구조를 그릴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목적으로 일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우리가 정말 틈만 나면 스마트 공장 수준 진단 이야기하고 뭐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실은 원래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개정을 못했어요. 한 10년 쓰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진단법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기준도 좀 모호하고 정량화도 하고 있는데 정량화된 근거가 굉장히 부족해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산업별 편차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한 공장에서도 공장이 여러 개 공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라인마다 수준이 다른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이런 등등 굉장히 맞지 않는 수준 진단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 대신에 진짜 필요한 거는 뭐죠? 내가 우리 회사에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면 이 수준 진단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프로토콜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활용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목숨 걸고 점수 1점, 2점 때문에 뭐 이게 제대로 됐냐 안 됐느냐 아까 이런 거 보였죠. 똑같은 회사를 그 기초 레벨 1, 2, 3, 4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진단이라는 모습을 보시고 목숨 걸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리고 이제 원리는 다 알고 있어요. 실은 이거는 뭐 4차 산업혁명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스마트 공장, 뭐 DX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디지털하고 스마트하고 연결을 하는 건데요. 최초에는 이제 집계를 하는 일에 아마 열중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현상으로 끌어올리면 한 레벨 뭐 2,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중간 일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우리 미리 조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예지적으로 볼 수 없을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그 레벨 3라는 이름으로 이제 고도화되는 거죠. 진정으로 고도화가 되는 거고 이런 것이 많이 될 때 진짜 스마트 통장이 가치를 더 보여줄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점점 더 최적화되는 선택을 찾아낼 수 있어서 남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원리로 간다. 그 원리를 모두 알고 있으니 그 원리대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지만 이 산업이 되게 많죠. 제조업만 봐도 한 30개의 산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흔하지 않을 텐데. 제가 아까 이제 연구 보고를 하나 했다 그랬잖아요. 그 연구 보고 하면서 보니까 진짜 놀랍게도 이 자동차 산업 쪽이 가장 스마트 공장이 왕성하다는 걸 알았고요. 역량이 가장 높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계라든가 전기 장비 이런 산업들이 이제 뒤따르는 걸 봤는데요. 어쨌든 산업마다 이러한 그 어떤 수요도 좀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대응하면 훨씬 낫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혁신을 공부해 보면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지원을 해줘야지 해요. 근데 일정 수준 넘어가면요. 이거 이제 지원 안 해도 스마트폰 지금 사지 말라 그래서 안 삽니까? 스마트폰 좋은 거 알기 때문에 다 사죠. 같은 원리로 이제 지금 AI 일부만 쓰지만 몇 년만 지나 보세요. AI 앱 쓰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다 쓸 거예요. 예, 그런 원리로 스마트 공장도 이제 정부가 지원 안 해도 저절로 간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지원해야 되면 고도화 중심으로 해라. 근데 이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뭐 한 5천만 원 받아서 써먹으려고 한 1억 받아서 좀 도움 될까 싶어서 하는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K스마트 통장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비는 가라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트윈이 고도화의 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현실 공간과 이제 가상 공간을 연결해서 이제 관찰하고 제어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디지털 트윈도 여러 단계가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모사, 관제, 모의, 연합, 자율 단계가 있고 그것을 이제 인터페이스 해주는 게 이제 XR 기술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제가 활동할 때는 주로 이제 디스커넥티드 트윈, 이제 디지털 트윈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커넥티드 디지털 트윈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인텔리전트한 수준으로 디지털 트윈들이 운영되는 시대로 넘어갈 걸로 봐져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이제 커넥티드 또는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부 기업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디지털 트윈 이쪽을 키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두세 개 나오는데 AI 이거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AI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요걸로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얘기해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제 없는 거는 이제 강화도 하고 자기 지도학습, 뭐 전이학습 하는데 AI는 워낙 빠르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AI라든가 LLM, AGI, ASI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제조 쪽에서 이런 일들이 좀 응용될 때까지는 약간 이제 시간 지연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트렌드적으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데에 이제 인터페이스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AR, VR, 또 믹스드 리얼리티 이런 기술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국내에도 많고요. 위에 있는 세 개 회사는 국내 회사고 밑에 있는 회사는 다 이제 일본 회사하고 이제 외국 회사인데요. 일본 쪽에서는 이제 초이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초이나, 뭐 시청각을 초이나한다, 교류를 초이나한다, 뭐 판단을 초이나한다, 학습을 초이나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는데 결국 뭐 큰 틀에서는 XR에 대해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는 않는데 핵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20년 전에도 이런 기술들이 없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그 실용화 단계로 점점 접어들고 있어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20년 후, 어떤 분들은 뭐 10년 후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오랜 세월을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제 5년 후 예측하는 것도 벅차고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 계획을 5년 후 정도로만 맞춰놓고서 해야 된다. 맹목적으로 10년 후, 20년 후 논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손정희 사장이 이제 했었던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봤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를 1이라고 하면 10년 후에 AGI는 그 10배가 커질 거다. 또는 더 수준이 높아질 거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0년 후에는 10,000배가 될 것이다.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를 뭐 동물로 표현하면 여기 물고기를 그려놨고 여기 원숭이를 그려놨고 여기다 사람을 그려놓은 모습으로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손정희 대표님의 이야기들을 100%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하나 믿을 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 10년, 20년이 아니라 5년. 저도 이제 5년이면 이제 7학년이 되는데 절대로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AGI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될지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주 정말 1시간을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번개처럼 달려왔는데요. 네. 이제 예.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함 소장님, 너무 뜨거운 열정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가 흘러갔던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요약해 주셨고 많이 업데이트 됐고 저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한 2가지 정도 질문이 생각이 너무 있는데 많네, 근데 여기에. 네, 네, 그러니까 네. 큰일 났네.
먼저 아까 정부가 뭘 하는데 그 기업에서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했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보면 이게 뭐 사람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뭐 정책도 필요한데 뭘 먼저 개선하면 아니면 우리가 뭘 놓쳤을까 라는 그런 측면에서 뭘 먼저 제일 우리가 그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답변인데요. 이제 네. 정부 얘기는 이제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저도 정부를 만나니까. 여기도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정부분들이. 저 친구가 우리가 하는 일을 되게 안 좋게 얘기하나,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뜻은 없어요. 저도 정부를 기회 될 때마다 돕고, 지방정부를 또 오래 돕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하시는 일도 종종 틈이 돼서 불러주시면 가서 이제 의견도 얘기하고, 자문도 하는데, 굉장히 뭐 사례는 많지만, 뭐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마이스터 같은 제도들이 제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 중에서 어떤 전문가들을 현장에 보내는 제도를 만약에 시행한다 그랬을 때 여러 제도가 있었지만 그나마 마이스터가 비교적 그래도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마이스터에서도 잡음이 있었어요. 완벽하다는 제도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코디보다는 낫어요. 코디보다는 낫고 저는 맨 처음에 코디가 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단돼서 차라리 중단되는 게 잘 됐다. 코디는 없애는 게 좋겠다 했는데 또 코디가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코디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2024년에는 코디와 마이스터를 합쳐버린 정책을 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업체에서는 조금 혼선이 있을 거예요. 특히 도와주시는 분들도 어렵고, 뭐 사실 도와주시는 분들이야 나름대로 이제 기회가 있으시고 또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문제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회사를 모르시는 분이 새롭게 와가지고 새롭게 공부를 해서 막 도와드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또 시간도 막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는 뭐 한 11번 정도 시간 동안에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걸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냥 바로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이분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 정부 얘기는 여기까지. 할 얘기 무지 많지만 여기까지. 두 네.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만 조금만. 두 번째는 저희가 오랫동안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도 어쨌든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소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뭘 제일 먼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좀 다루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미래로 갈 때 무엇을 제일 고려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건지, 정말 소프트웨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또 아니면은 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정말 정확하게 디파인 됐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질문을 정확히 했어요. 저는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나서서 억지로 끌고 말고 할 일들은 이제 지났다고 보고요.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면 저는 대한민국 굉장히 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조금 한 5분 정도 더 해서 질문이 있는 것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되게 많아요. 질문이 네. 제일 많은데 아까 특이한 질문이 잠깐만요. DX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또 AX라는 용어가 있는데 혹시 뭐 차이점이 AX는 뭐예요? 뭔가라는데. 저 AX 네. 모르겠는데 저 GX는 알아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알고 DX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잖아요. 요즘 이제 이게 또 유행어가 돼가지고 앞에다 붙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혹시 로봇 트랜스포메이션입니까? 네. 또는 A가 뭐 오토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렇게 될 수는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또는 AI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가시기 전에 뭐 설문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이 요즘 요구가 되는데 국내에 혹시 그런 것들을 한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을 이제 했죠. 대체로 많이 했던 게 이제 에너지의 절감 이런 활동들은 꽤 오래전부터 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포괄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회사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ESG 경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유럽하고 거래를 하는 회사들한테는 조금 그 다가온 이야기고 특히 7개 업종에 해당되는 특히 이제 대기업 아직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런 기업들이 이런 그 탄소 중립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걸 알고 있고 저도 실제로 그런 쪽 그 자문을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쪽 관련된 사람들하고도 이제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는 게 별변치 않아서 또 새로 전문가들 모셔놓고 같이 토의하고 제 의견 조금 드리고 그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사례가 있으니까 어, 나중에 기회가 네. 있으면 같이 말씀 나눌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월에 세미나가 있다는데 그 링크 좀 달라고 했습니다. 한 소장님 혹시 링크 하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GI, 뭐 AI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CS 2024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 기사에 보면 뭐 AI가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가 많이 변화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다, 줄일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AI 기술 때문에 혹시 우리 디지털 스마트 팩토리 속에서도 인력이 이렇게 뭐 변화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한 소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그런 분들의 역할을 제가 존중해요. 또 그렇게 또 말씀들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제조업 쪽은 전 상관없어요. 당분간 제 생각에 아까 5년 말씀드렸는데 5년까지 상관없고 특히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서 우리 회사도 이제 기술공급 회사로서 우리 회사도 이제 AI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접목할 수 있습니다 하는 회사의 사례 한 150가지를 갖다 놓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분석도 하고. 근데 되게 초보 수준이에요. 주로 이제 설비에 대한 뭐 이상 진단이라든가 공구에 대한 뭐 마모 예측하는 거라든가 뭐 등등 뭐 간단한 뭐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AI가 정말 제조 현장에서 응용될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실제 AI가 제조 현장에 사람을 축소시킨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먼 얘기고 오히려 이제 사무직은 빠를 수가 있죠. 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획기적으로 일들이 이제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좀 소화를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CNG TV 같은 데 좀 와서 강의 들으시고 이제 걸을 건 걸고 필터할 건 필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키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알겠습니다. 않아도 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소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예, 더 교수님. 궁금한 예,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김자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DX 교육 받으면서 교수님 그 강의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고요. 오늘도 좀 강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스마트 공장 공방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그 기업체들을 위해 방문하다 보니까 사실 그 굉장히 좀 영세하면서도 지원이 이렇게 절실한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 실제 이제 보면 시스템 구축해놓고 시스템을 그 교육시키고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고 하는 그런 그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시스템은 그냥 시스템대로 이렇게 놀리고 그 맞습니다. 기존에 하던 작업 방식 그대로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물론 그 어느 시점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스마트 공작화가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하여튼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그런 그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물론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는 대로 놔둬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좀 더 지원이 그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이제 그 기업체들의 재정적인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혼자 하기는 참 그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떤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교수님, 예, 이제 뭐 한때는 지났다 이런 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겁이 나가지고요. 좀 그게 이제 전부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만 뭐 이제 뭐 정부가 나서서 뭐 지원해 줄 때는 지났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걱정이 되고 겁이 나서 이 말씀 좀 드리고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면은 당연히 좋은데요. 지원을 안 해줘도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실제로 주머니 돈을 터는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정부 돈 안 예. 받고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선순환의 고리를 깰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렵겠지만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대상들이 이제 제가 보는 주변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정부하고 말씀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럴 때에 그런 부분도 우리 어느 수준 올라왔지만 아직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는 말씀을 해주십사.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장시간을 들어주셨는데 제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감사합니다. 나온 것 중에 저희가 이게 그 생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또 한 소장님의 그 다음 책 나오는 거 보니까 목적이라는 거에 또 하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할 건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서 생존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할 건지에 대한 깊이 많은 생각을 해야지 다음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 교수님, 한 소장님 마지막 멘트 하나 해주시죠. 그 새해 2024년 첫 해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연초에 아주 이 건강 때문에 아주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시작은 이렇지만 또 좋은 일들이 또 여러분들에도 많고 또 자주 뭐 이런 기회 또 현장에서 또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올해 2024년에도 여러분들 아주 좋은 일들 많이 생기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방송을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